오늘 두 번째 방송에서는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의료원과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방송을 촬영하고 계시는 인터뷰를 담당하셨죠? 우리 이문숙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리고 성남시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단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네. 그 공공의료 아니면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 단체는 2005년도에 그 성남시 본가지 안에 있는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성남시 본시가지 안에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뜻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성남 시립병원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단체의 명을 바꾸면서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초창기서부터 이 활동을 하고 계신 최석권 공동대표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최석권 공동대표님의 말씀 듣고 인터뷰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공공의료 성남시민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자 대표님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네. 단체 초창기서부터 활동하신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성남시립 설립운동본부? 예. 그걸로 했는데 그동안 2005년서부터 무려 지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남시립의료원의 설립 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 하기 바로 전에는 2003년도에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이제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폐업 반대 운동을 먼저 했었어요. 폐업 반대하고 폐업이 된 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66개 단체가 네. 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단체와 우리 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와 주민들과. 그래서 서명도 잘 됐고 빨리 했고 이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21명의 시의원들이 찬성했어요. 그래서 통과에 본회의에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서 5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부결된 거죠. 힘을 모아서 2차 이제 또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000 몇 명이 해서 시의회를 그때는 통과가 돼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서 지어지는 성남시 의료원, 그 당시 시립병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시민단체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안 주고, 예산 줘봐야 또 뭐 활동도 안 하고,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정치적인 논리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병원이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공약이 건데도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시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2014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이죠. 첫 삽을 뜨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울트라건설 보도라든가 사망기업의 또 뭐 법정관리 그래서 자꾸 지금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10월 개원으로 지금 또 잡혀 있어요. 또 늦어요. 아마 그것도 그때 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또 넘어지면 또 힘들어지는 또 이런 시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도 조금 이제 이름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립병원 지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으로 시민행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활동이 공공으로 아카데미도 하고 환자 권리 찾기 정책대, 시우팅 카페 이런 지금 공공으로 하고 있죠.
네, 최석곤 대표님 인터뷰 영상 보니까 참 최석곤 대표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솔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민단체 활동을 30년 동안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어요. 아, 네, 네.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이제 공공의료,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인터뷰하셨죠? 네. 김용진 공동대표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우리 공공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영진 공동대표님의 인터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공공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공의료라고 이제 굳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치과나 한의원이나 의원이나 할 때 되게 의원들은 개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이 하거나 뭐 이렇게 대학병원 같이 뭐 재생병원에 사병같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공공의료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건소, 그 다음에 뭐 그 시립병원, 이렇게 지방에 이제 각종 의료원들이 있죠. 그런 데를 갖다가 이제 공공의료라고, 또 일반적으로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걸 공공의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지 않은 기관이나 뭐 대학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쉽게 하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하면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가진 거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일반적인 이제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그 치료를 받을 때 그 뭐 응급실 들어갈 때 당장 돈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응급실 제대로 굴러가야지 뭐 사고가 나거나 해서 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원해줘서 민간기관이지만 거기다 응급의료 센터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지만 거기서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공공의료 자체를 많이 늘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으니까 일단 민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좀 대표님 영상을 봤는데요. 네. 아, 참 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예, 만나 뵙고 어땠는지. 네. 김윤진 대표님께서는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로 또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시민을 위해서 시민 이사로 계시는 신옥희 이사님을 뵙습니다. 아, 예. 네. 성남시 의료원 시민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옥희 네, 네. 대표님을 만나셨군요. 네네. 네, 그럼 영상 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초에 2016년도에 개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2019년도 가을에나 개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개원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병원이 지어지면서 3번 정도 이제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공사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연기가 됐고, 2번은 이제 시공업체 부도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공업체가 작년 말 연초에 이제 또 부도가 나서 그 업체를 새로 이제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늘어지게 돼서 늦어진 게 있고요.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로 조건 때문에 또 좀 연기가 되는 지점도 있는데, 아무튼 좀 너무 많이 미뤄져서 기다리시는 주민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민으로서 감사할 일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성남시 의료원은 어떤 병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신지 네. 이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성남에 이제 본시가지에 2개 병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성남 본시가지에도 좀 큰 종합병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지는 병원이거든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어쨌든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게 없는 적정 진료하는 병원으로 할 수 있고, 돈이 좀 없고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달라.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보호자들이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 그래서 전체 병동에 보호자가 없이도 병동이 유지가 되는 그런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거의 100%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신옥희 시민이사님의 영상 봤는데요. 참 그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참 단아하신 분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성남시 그 성남 여성회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물풀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시민이사님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성남시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실 거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되게 네.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크게 우리가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박재만 사무처장님이신데요. 공공의료 아카데미를 강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예, 그 강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11월 달에 아카데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박재만 사무처장님과의 인터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와 행사나 활동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단체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시민들에게 공공의료, 공공병원에 관련된 좀 교육, 네. 공공의료가 이렇게 중요하다, 공공병원 이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병원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공공의료 아카데미나 8회차 계속 참여자들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제가 한 12월 초쯤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공의료 정책 대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토론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는,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성남시 지방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 8회 공공의료 아카데미를 11월 1일, 8일, 15일 날 3강을 합니다. 이번 주제는 11월 1일은 환경과 노동을 주제로 하고 11월 8일은 노동과 건강, 그리고 11월 15일은 먹을거리와 건강을 주제로 합니다. 또 저희가 올해 2회차인데 이거 지역발전 운용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참여형 행사입니다. 11월 1일로 예상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책대회입니다. 이번 주제는 민선 7기 시민건강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행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만 사무처장님의 인터뷰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 하시면서 이렇게 공공의료랑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네. 사실 성남 시민이면서도 저희가 성남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 2019년도에 개원할 공공의료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지에서 어렵게 그 자비로 활동하시는 그런 시민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사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도맡아서 계속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강박한 이 세상이 그래도 돌아가는구나, 저런 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 동네 엄마방송국 두 번째 방송은 이렇게 공공의료와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네 엄마 방송국은 이렇게 우리 성남 지역의 이슈나 소식 그리고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방송에 담아서 매달 한 번씩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우리 동네 엄마 방송국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동네 엄마 방송국 두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